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투 무브먼트, 나도 당했다. 이 운동이 어제 화이트하우스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3명의 여성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엘라바마 상원 선거에서 성추행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성추행 문제가 내년도 중간 선거와 상원의원 다수당의 문제이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더 진화가 돼서 종교 문제, 여권의 문제, 그리고 윤리와 가치관의 문제, 문화 혁명의 문제로까지 발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민주당 상원에서 지금 4명의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고발한 이 여성들은 의회 조사,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라바마 선거로 이제 결판이 나겠지만은 이 성추행 이슈,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고발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엘라바마 선거의 모습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고발하고 나선 여성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기간 중에 나서서 고발을 했던 16명의 여성에 포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제2회전을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왜 지금 또 나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전국의 성추행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크게 달라진 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라바마의 로이 무어를 지지하고 나선 트럼프의 고발, 그 타이밍이 이 엘라바마 선거 즈음에서 다시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자당의 성추행 의원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트럼프의 공격의 계기를 만들려고 작심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공개 고발이라든가 언론 보도 또는 미투 운동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사건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의 뉴욕 상원의원인 크리스틴 질브란드 상원의원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모두 4명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 문제를 의회 조사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공권력을 가지고 조사를 벌이게 되면은 이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기소 요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화당 다수인 지금 의회가 이 조사를 거부할 것은 당연하니까, 그래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의 고발 여성들은 이번 주에 NBC 방송의 메긴 켈리 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메긴 켈리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대선 전 토론회에서 트럼프와 설전을 벌였던 바로 그 방송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발을 했고, 다시 어제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의회의 조사를 요구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측의 반응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부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선거 전 당시에 나온 문제이고, 국민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그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소위 그 액세스 할리우드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테이블 폭로했을 당시에 이미 트럼프가 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측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에서 트럼프가 온갖 외설적인 말들을 했는데, 그 후에 그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락커룸 톡이다 라고 넘겼고, 그 후에는 이 테이프이 진본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고발 여성들은 사회 분위기가 선거 당시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제2차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 조사까지 가게 될 수 있을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년 선거까지는 민주당에게 이것이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라바마 상원의원 선거, 이 시간 현재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7-7까지 선거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이른 시간에는 당락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선거 결과로 후보자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를 결정나게 될 것이지만은 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수주의 남부주에서의 민심이 여전히 트럼프에게 있느냐 아니면 트럼프에서 떠났냐,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중간 선거의 의석 분포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선거 전 마지막 날이었는데 공화당 민주당이 아주 대대적인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 독려하는 테이블 녹음에서 가가호호에 전달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까지 동원이 돼서 선거 독려를 하는 목소리가 가가호에 전달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엘라바마 출신 바스켓볼 스타였던 찰리 버클리도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누가 승자일지는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에머슨 칼리지 조사에 따르면 무어가 9% 앞선 것으로 나와 있고, 팍스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존스가 10% 앞선 것으로 나와 있고, 마우스 유니버시티의 조사에 따르면 동률 지지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여론조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결국 이제 투표 참여율이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흑인들의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의 존스 후보의 승산이 높아지고, 또 공화당계 시민들이 성추행 소식에 식상해서 투표를 하지 않고 집에 앉아 있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라바마주는 1992년도 이후에 한 번도 민주당 상원의원을 선출한 적이 없는 주입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이 성추행이라는 여권과 윤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엘라바마주의 백인 여성들 60%가 로이 무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 다수도 역시 무어를 지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동성애 반대, 모슬렘 반대 등의 정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투표율에 당락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날씨도 중요합니다. 오늘 엘라바마주 저녁이 좀 차가운 날씨지만은 맑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는 이례적으로 엘라바마주에 1인치나 되는 눈이 왔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12월 12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중간선거에 풍향계로 간주되는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공화당이 텃밭인 엘라바마주에서 열려 애초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선거 전 초반 무어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막판까지 접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무어 후보는 존스 후보를 평균 2.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는 미국의 이민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의회가 이미 미국에 온 이민자가 다른 가족을 초청하는 이른바 연쇄 이민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 폭탄 테러로 통로를 지나던 시민 3명이 다쳤고 용의자는 몸에 두른 폭발물이 터지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브루클린에 사는 27살 아카에드 울라로 7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했으며 무장단체 ISIS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ISI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미투 운동의 초점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과거 성추행 의혹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성추행을 비난했던 몇몇 여성들은 어제 의회에 트럼프의 성추행에 대한 조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또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일축하면서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 발언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로켓 폭탄 발사와 전투기 탱크 공습을 주고받는 등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서 어제 로켓 폭탄 최소 2발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 지역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따른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준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호조로 연준이 현재 1에서 1.25%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연준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제와 향후 금리 인상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이 45년 만에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화성 탐사를 목표로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는 행정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지침 서명 후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달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에는 달에 국기를 꽂고 발자국만 남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생 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경 시카고 서부 오스틴 지구의 YCCS 웨스트 고등학교 앞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흑인 용의자가 함께 걷고 있던 10대 2명에게 차례로 총을 쏴 1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용의자는 서로 아는 사이로 언쟁에서 시작된 싸움이 총격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를 놓고 일리노이 주지사와 경쟁자들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어제 쿡카운티 사정관인 조 베리토스와 주지사 후보인 제이비 프리치커를 사악한 삼위일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리토스도 라우너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반격했습니다. 호무드 시장이 얼어붙은 호수에 빠진 자신의 애견을 구하려다 호수에 빠졌으나 한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금년 80세인 리치 호펠드 시장은 산책 중 자신의 애견이 얼은 호수에 빠지자 그를 구출하다가 10피트 깊이의 호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깅 중이던 한 시민이 911에 신고한 후 그를 얼음 속에서 구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대로 떨어지면서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25도, 밤 최저 18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36도, 밤 최저 19도. 목요일 대체로 맑고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3도. 금요일 다시 흐려지면서 약간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6도입니다.